2월 21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 저의 길을 가겠다며 야권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죠. 물밑에서 진행된 사항이 없다는 게 국민의당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초안까지 주고받았는데 황당하다면서도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안 후보를 향한 구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4명의 대선 후보가 선관위 주재 첫 법정 토론에 참석합니다. 코로나 시대 경제 대책과 차기 정책 방향 등이 주제인데요. TV 토론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후보들 모두 일정을 비우고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토론 주제가 경제 분야인 점을 고려해서 네거티브는 자제할 걸로 예상되지만 대장동 의혹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퍼포먼스 대결에 불이 붙었습니다. 윤 후보가 유세에서 매번 어퍼컷 세레머니를 선보이며 화제가 됐죠. 이 후보도 코로나 확 차불겠다며 일명 부스터샷을 선보였는데요. 위기 극복 능력을 강조하면서 윤 후보의 퍼포먼스를 견제하는 의도도 있겠죠. 그러자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공약 표절도 모자라 내 발차기까지 따라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토론 관계로 평소보다 10분 일찍 시작했는데요.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혜연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자, 신체컨 준비되면 나가서 이제 발제하면 되고요. 류 실장, 이낙연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내부가 좀 시끄러웠죠? 네, 그렇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 정운현 전 실장, 이낙연 캠프 공보 단장을 맡았었는데요. 괴물 대통령보다는 식물 대통령을 택하겠다. 또 썩은 사과는 먹을 수 없다면서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 당혹감과 더불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한 사람의 분노 유발로 10사람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국회 상황실에서 전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여야 모두 뉴스가 많으니까요. 서둘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단일화의 끈 자체는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대선 D-16일 오늘도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단일화 철수, 그리고 목을 쳐라, 방치된 재택치료자, 침공 카운트다운, 마지막 아듀 베이징입니다. 지난 일주일 기다리고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3일 단일화 선 제안 승부수를 던진 지 꼭 일주일 만이었죠.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또 철수하려 하느냐는 비판과 조롱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에 승부수를 던졌던 것입니다.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 후보의 선 철회 선언, 선 제안만큼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중대 결심 때마다 방문했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아서 안 의사의 거룩한 유지를 받들겠다. 대선 완주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마디로 당황스럽다란 반응입니다. 협상을 위한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지 않았느냐, 갑자기 이러시면 어쩌란 말이냐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협상에 임한 거 맞습니다. 맞고요. 예.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님 쪽에서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권위가 있으신 원로 한 분하고 이렇게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리고 그의 초안들까지 서로 주고받았었거든요. 또 안 후보가 애초에 단일화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 후보가 받기 힘든 여론조사 카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선제 공격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앵무새처럼 얘기를 드리겠는데 정권 교체를 위한 노력이라면은 그게 어떤 노력이든지 계속하겠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당사자인 윤 후보는 뒤로 숨고 캠프 관계자들이 여러 자리를 운운하며 안 후보를 조롱했다는 겁니다.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마치 차기 대권을 원한다라든지 뭐 총리 원한다, 뭐 경기지사 약속했다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뭐 대통령 후보로 국민께 나선 후보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네거티브고 마타도입니다. 네, 잠시 시계바늘을 어제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전 10시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통화를 했습니다. 윤 후보가 둘이 만나서 논의하자라고 제안하자 안 후보는 실무자부터 큰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후보가 만났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그러자 윤 후보 실무자를 지정해달라고 했고요. 안 후보는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한 뒤에 통화가 끝났다고 합니다. 자, 그로부터 3시간 30분 뒤인 오후 1시 반, 안 후보는 제 갈 길을 가겠다면서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께서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실무자, 책임 있는 실무자를 지정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지금은 너무 늦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고요. 통화가 끝난 다음에 그런 취지의 문자를 윤석열 후보께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선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오차범위 바깥에서도 윤 후보가 우세인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단일화 결렬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님의 고뇌에 공감한다면서 미래와 통합으로 나아가자 재차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사자구도로 가는 것만으로도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과 우리가 뭘 같이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선거 자체로만 보면 국면 자체가 유리해질 수 있죠. 네, 오늘자 한 신문에 실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인터뷰입니다. 자, 이 전 총재는 1997년 DJP 연합 그리고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의 영향으로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죠. 자, 일단 대통령이 돼야만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1%든 2%든 3%든 그런 차이로 떨어지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차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측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정치는 생물 아니냐라면서 단일화 불씨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그 바쁜 와중에 또 빈소까지 가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진정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남아있다고. 시한은 언제까지라고 보세요? 28일이 이제 투표용지 인쇄 마지막이니까 저는. 네, 두 번째 픽갑니다. 목을 쳐라입니다. 선거운동으로 전국을 누벼도 모자랄 시간,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회동했습니다. 코로나 추경 처리 문제를 단판 짓기 위해서입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 그리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이렇게 사자 협상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최종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장께서는 오늘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 일정을 정하셨습니다. 자, 일단 6시 본회의 처리까지는 합의했는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민주당은 대선 전 300만 원, 대선 후 추가 지급, 그리고 국민의힘은 300만 원 적다, 처음부터
1,000만 원씩 지급하자 주장하고 있죠. 자, 그제 새벽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열었습니다. 회의 시작 4분 만에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죠. 자,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쇼라면서 반발했습니다. 10시까지 의원회관 대기, 국회에 들어오는 것 절대 비밀, 군사 작전하듯이 이런 지령을 내렸습니다. 제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표가 급하다고는 하지만 예산조차도 심지어 선거, 득표 수단으로 취급하는 민주당의 본심이 어김없이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국민의힘도 끝까지 추경 반대하긴 어렵습니다. 자칫 발목 잡기 프레임에 엮여 표심에 불리하게 적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해서 6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로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살 길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빨리 하고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추가로 왕창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아니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야당뿐 아니라 정부와도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홍남기 부총리의 목을 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서 추경 증액을 반대하고 나서자 곳간지기가 되려 주인 행세를 한다면서 당장 목을 쳐서 국민들의 울분이라도 풀어줘야 한다 주장한 겁니다. 국회가 합의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태도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일종의 폭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게 민주주의 자체를 제가 부정한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지금 정부가 14조를 냈는데 35조, 50조를 합의해서 하면 정부가 받아들일 만하나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이 삼국지에 조조 흉내를 낸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이 배짱이 재정 운영을 한 탓에 곳간이 텅 빈 것이라면서 조조가 군량 부족을 군량 담당관 왕호에게 뒤집어 씌우듯 민주당이 홍 부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추경 규모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들어가서 여야 협상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방치된 재택치료자입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95,362명, 누적 확진자 수는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실은 첫 100만 명까지는 2년이 넘게 걸렸는데 200만 명까지는 불과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개편된 검사와 치료 체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개편된 치료 체계,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확진자는 집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죠. 최근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46만 6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통한 재택치료라고 했지만 실상은 재택 방치 상태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홀로 살던 확진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병상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커지는 사각지대를 메꿀 대책 마련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도 치명률이 계절 독감의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정부나 많은 전문가들이 계절 독감처럼 다룬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네. 이게 위험도가 계절 독감만큼이어서가 아니라 이 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 침공 카운트다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군 주력 전투부대의 4분의 3이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배치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미 동부전선에선 친러시아 반군의 포격으로 정부군이 전사했고 주민들의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Власти сказали, уезжайте, мы слушаемся, потому что пугают 2 маленьких детей, пугают, что что-то может произойти с ними.
주말 내내 백악관에 머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이의 회담도 예정돼 있는데요. 백악관은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 역시 푸틴 대통령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아듀 베이징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베이징 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개막식 날 한복 공정 논란에 쇼트트랙 편파 판정 그리고 도핑 파문으로도 시끄러웠죠. 워싱턴 포스트는 스캔들 올림픽이라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자, 이러한 논란 속에도 우리 선수단 예상했던 목표를 넘어서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전체 14위로 마감했습니다. 이 효자 종목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은 물론이고요. 남녀 피겨나 봅슬레이, 알파이스키 같은 불모지에서도 고무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바로 다음 열리는 하계 올림픽은 2024년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때는 코로나도 약물도 또 편파 판정도 없는 오로지 올림픽 정신만이 꽃필 수 있는 진정한 축제가 되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어제 야권 단일화 결렬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선판이 다시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잠시 후에 진행될 TV토론에서 아마 그 얘기가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TV토론 얘기는 저희가 주민에서 추가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좀 많이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갑작스럽게 단일화를 제안했던 것만큼이나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배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단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애초에 안 후보가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었다. 윤 후보가 받을 수 없는 여론조사 카드를 던져놓고 협상의 결렬 책임을 윤 후보에게 돌리고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네, 조금 다른 해석도 나오는데요.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 뒤에 윤석열 후보는 이 선에 물러나 있었죠. 대신 캠프 인사들이 물밑 협상이 있다, 총리, 장관설이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안 후보의 자존심을 좀 건드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오늘 이제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진정성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이제 그 영화 대사도 신채커가 인용을 했지만요,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모욕값이요? 아닙니다. 네. 뭐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네. 안 후보가 빈소를 지키고 윤 후보가 조문을 각오했던 그 시기를 전후해서 총리직을 제안했다, 경기도지사직을 제안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절했다, 이런 여러 설이 난무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안 후보가 국민의힘이 단일화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먼저 결렬을 선언하고 판을 깼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 당이 겪은 불행을 틈타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치 도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우가 없어도 너무나 경우가 없는 짓입니다. 또 여기에 평소 안 후보와 각을 세웠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는 해석입니다. 안 후보가 유세버스 사고로 사망한 국민의당 선거운동원의 유지를 받들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이를 두고 이 대표가 고인이 갑자기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나, 국민의당의 유세차 버스 운전하는 분들은 들어가기 전에 유서를 써놓고 가시나라고 말한 겁니다. 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당 즉각 강하게 이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다른 당의 불의의 사고마저 정략적 계산을 거쳐 공중파에서 망언일색뿐인 이준석 대표, 즉각 패륜적 망언에 사과하고 대표직 사퇴하라라고 했고요.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망언이다, 이런 비판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본인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국민의당은 장사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자, 단일화 관련 공방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이어질 것 같으니까 저희가 추가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중 국회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안이 처리될 걸로 일단 보이는데 여야가 지금 최종 협상안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저녁 6시 본회의 처리 일정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요. 여야 예결위 간사 또 수석 부대표 등이 계속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회의 중에 최종안 속보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신체커가 챙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뭐 회의 중에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죠? 네. 자, 당초의 각 당의 입장이 어땠나요, 더멘토? 네, 일단 민주당은 정부안이었죠. 14조 원에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습니다. 정부안대로 소상공인 320만 명의 방역지원금을 1인당 3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여기에 약 3조 5천억 원을 더 늘려서 특수고용 근로자 등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안을 지난 19일 새벽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예결위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확대를 하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건 정부안을 훨씬 상회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안건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약속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보상안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 이렇게 적겠습니다. 단일화 버스 떠났나? 내 길 간다 대 아직 안 끝났다입니다. 대선 소식 차례로 전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야 후보들이 그야말로 불꽃 튀는 유세전을 벌였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러머니에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하이킥, 격파 세러머니도 나왔습니다.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시작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레모니였죠.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한 방 먹이겠다는 것 아니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공세를 폈었는데요. 국내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복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관계에서는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행동들이 저런 모습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네, 윤 후보가 처음 어퍼컷을 했을 때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보면요. 어떤 의미를 담아서 했던 퍼포먼스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선거운동 첫날 부산에서 제일 처음 했죠. 영선의 정치 신인인 윤 후보, 유세는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합주모 드립니다. 우리 부산 시민은 영원히 윤석열 후보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합주모 연합에서 준 이 소중한 마음, 윤석열 후보. 네, 어쨌든 이 어퍼컷이 화제가 되자 이재명 후보 그냥 있을 순 없었나 봅니다. 어퍼컷보다 더 센 하이킥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일명 부스터슛인데요. 지난 토요일 전북 익산을 방문을 해서 성남FC 구단주일 때 전북에 자주 졌었다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깔끔하게 제가 슈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19 여자 까는 거 그거 쳐불겠습니다, 얘가. 네, 인기가 있으면 안티도 있게 마련이죠. 두 후보의 퍼포먼스에 때 아닌 원조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이 후보의 하이킥에 대해서 공중부양하는 또 다른 대선 후보가 나섰는데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이렇게 기합과 함께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어서 하이킥을 하는 모습인데요. 발차기 그동안 수십 번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발차기 원조 이분이죠. 네, 윤 후보의 어퍼컷 역시 이분이 원조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히딩크! 또 한 번 히딩크의 마법이
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거 좀 보세요. 네, 여야 후보의 세레모니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하트를 만들던 수준의 과거와는 좀 차원이 달라진 듯합니다. 이런 일종의 바디랭귀지, 때로는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는 하죠. 특장 이 손버릇 있지 않습니까? 이게 리포트 할 때 이 우주의 기운을 모으는 듯한 이건. 네,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윤 후보 어퍼컷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의 포스터에 윤 후보가 응원단장으로 등장을 해서요. 야, 너도 지지할 수 있어. 이런 멘트를 던지는 식입니다. 여권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아예 윤 후보의 홍보물을 이메일로 만들어서 보내달라라면서 콘테스트를 열었습니다. 주관적으로 골랐다면서 이렇게 지역 특산물과 윤 후보가 주먹을 쥔 사진을 합성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울진 문어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하자 이렇게 쓴 홍보물 여러 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심의 후보들 그냥 있을 수 없죠. 주말 동안 유세전 점점 더 치열해졌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공약 9단이라고 쓰인 태권 도복을 입고 격파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먼저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격파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격파 해주시오. 예. 다음으로는 자영업자의 고통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자리에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격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격파 해주십시오. 네, 윤석열 후보는 커다란 북을 치면서 승전보를 재현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이곳 거제 옥포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치고 첫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또 우리 압승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승전보를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성을 함께 해주십시오. 윤석열! 네, 이렇게 신나는 유세, 걱정거리가 있다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유세에서 마스크를 벗은 윤 후보를 향해서 규칙을 안 지킨다 강하게 비판을 해왔죠. 그런데 주말부터는 이 후보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우리 카메라맨도 내려가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저도 마스크 좀 벗어야겠어요. 우리 소아통역사님도 저 끝으로 미안합니다. 자, 밑에 다 내려가 주세요. 자, 지금부터 입이 다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자, 여러분! 마스크 벗겠습니다! 네, 실외에서는 2m 거리 두기를 할 경우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건데요. 유세 외에는 마스크를 철저히 쓰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마스크를 왜 안 썼냐 이렇게 윤 후보를 향해서 질타했던 부분은 조금 머쓱해지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세를 폈습니다. 하이킥과 격파 세레모니까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또 어떤 경우는 윤석열 후보 따라하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허경영 후보를 따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AI 윤석열 비난하다가 AI 이재명 만들고 마스크 안 쓴다고 공격하더니 본인도 벗었습니다. 70년대 시골 장터도 아니고 같이 대선을 치르기가 낯뜨거울 정도입니다. 네, 마스크를 따라 벗은 이 후보 스타일을 조금 구기기는 했지만요. 지금의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는 위험한 곰탱이가 아니라 조그마한 족제비로 바뀌었다면서 방역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춰서 당선 직후에 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 특위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 방안을 3월 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입니다. 네, 이 후보는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 재택치료자 1인당 1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도 했고요. 당선 직후부터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량 부채를 탕감하는 등 신용 대사면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추경 처리와 맞물려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건데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화제의 지지 선언들을 짧게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인데요. 윤 의원은 민주당이 최근 제명안 처리를 공언을 했지만 아직 심사 중인 상태죠. 혼자 지지 선언을 한 게 아니라 지지 선언 운동, 즉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열어갈 사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사람 바로 이재명 후보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희망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라고 적힌 피켓을 든 본인 사진을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숱한 비위가 드러난 윤 의원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화제의 지지 선언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입니다. 어느 후보를 묻느냐고 했지만 선뜻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윤 후보를 만나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혹스러웠지만 결국은 수락했다. 이렇게 지지 과정을 밝혔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 지지 선언을 한 사람이 민주당의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경선 시절 공보단장을 맡았던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윤 후보를 지지한 이유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덜 익은 사과는 익혀서 먹을 수 있지만 썩은 사과는 먹을 수 없습니다. 혹자가 말했듯이 저는 예측 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후보는 절대 지지할 수가 없어서 윤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 민주당 내 일부 친문, 반명 당원들과 궤를 같이 하는 듯합니다. 어떤 파장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지 선언은 아닙니다. 지지 선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안 지지 선언이라고 할까요? 민주당 고민정 의원입니다. 고민정의 윤석열 지지 선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항의를 한 건데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목 당시 본인의 발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네, 고 의원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브리핑을 했던 2019년 7월 16일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다면서 윤 후보는 부정부패의 몸통이다. 그리고 현 정부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 행위에 치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고 의원은 과거 발언을 편집해서 왜곡된 영상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도 했는데요. 고 의원도 윤 후보도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진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치열한 승부만큼이나 이 유세전도 치열한 모습이죠. 대선을 16일 앞둔 지금 정혜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좀 정하셨나요? 대선은 JTBC 그리고 정치부 회의에서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퍼컷의 하이킥까지 불붙는 유세전, 엇갈린 지지선언도. 네. 자, 이재명 후보의 주말 일정 좀 짚어보고요. 윤석열 후보 얘기는 제가 뒤에 톡 쏘는 정치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남과 경기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죠?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전남, 토요일에 전북, 그리고 일요일에 경기도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특히 경기도에서 본인의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부정부패로 유명했던 성남시를 전국 제1의 도시로 만들어서 저번 대선에 불려나왔다. 그리고 경기도를 3년 만에 전국 최고의 도로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지사는 대권가도의 무덤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경기도는 대권가도의 무덤이 아니라 꽃길이 될 것이다라고도 했고요. 자, 오늘은 당선되면 코로나 특위 설치를 당선 1호 지시로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잠시 후 8시에 있을 토론 준비에 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후보들의 주말 유세에서는 옷차림이 좀 눈에 띕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앞서 부산에서 서울 경부선 유세 그리고 서울 지역 유세에서는 코트 차림이었는데요. 호남에서부터는 당 색깔 점퍼를 입었습니다. 아무래도 당 지지세가 좀 더 있는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강조를 한 걸로 보이고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서울 지역에서는 당 점퍼를 입었는데 호남에서는 코트에 정장 차림을 했습니다. 역시 윤 후보 입장에서 열세인 지역에서는 정장 차림으로 안정감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선거 유세에서는 후보가 뭘 입는지 이렇게 화제가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이 격파 시범을 할 때는 아예 무대 위에서 환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이재명 공약 구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의 다 구복을 입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참, 이재명 후보가 노래 작사에 참여했다는 소식도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가수 이은미 씨의 신곡 28의 작사가가 이재명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 곡을 보면 곡의 소개를 보면은 작사의 작곡가 윤일상 씨와 이 후보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은미 씨와 윤일상 씨는 앞서 이 후보 지지를 표명하면서 유세 현장에 나란히 서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노래부터 들어보시죠. 28 우리의 봄 처음 느껴보는 따사롭고 행복한 순간 우리의 밤 황홀했었지 너무 아름답게 빛나던 달빛. 가사는 아름다웠지만 불안한 미래로 힘들기도 했던 28 청춘을 회상한 내용인데요. 일각에선 28살에 만난 부인 김혜경 씨와의 만남이 담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당 관계자는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위로하기 위해 작사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퍼컷의 하이킥까지 불붙는 유세전, 엇갈린 지지 선언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하의 해시태그입니다. 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판결 불복인데요.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선수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노 전 선수가 김 선수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노 전 선수 측은 두 사람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수차례 다툼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일방적인 폭언과 욕설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증거는 김 선수가 작성한 훈련 일지가 유일하다는 건데요. 또 이른바 왕따주행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인터뷰는 빙상연맹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고 재판부 또한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 선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는 회당 15,000명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인 회당 15,000명이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각각 5,000명의 관객을 맞았던 나훈아, NCT의 콘서트보다 3배 이상 많은데요. 문체부는 실외 공연이라서 인원 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서울의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사흘 동안 4만 5천 명의 팬들이 모이게 됩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9년 10월 이후 2년 반 만에 서울에서 여는 대면 콘서트인 만큼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생방 중 난투극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생방송 TV 토론 도중 정치인과 기자의 주먹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은 친러시아 성향의 네스토르 슈프리치 의원을 향한 부트소프 기자의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자가 푸틴은 살인자인가 범죄자인가라고 묻자 의원은 당국이 알아서 하게 두라며 푸틴에 대한 비난을 피해갔습니다. 그때 분노를 참지 못한 기자가 의원의 얼굴을 가격했고 두 사람의 난투극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반군이 주민 대피령을 내리는 등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하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혁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여야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핵심 가운데 하나죠. 그분이 누구냐를 놓고 양당이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여기에 옆집 캠프, 신천지 유착 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대장동 수익의 50%를 가져갔다는 그분.
지난해 국감 때 이슈가 됐었죠. 또 그분이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 또는 지분의 50% 소유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또 다른 녹취록이나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자료를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그분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는 뉘앙스를 풍겨왔었는데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사태가 온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녹취록 속 그분 다른 사람이 지목됐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분 신상에 대한 힌트가 나왔죠. 처장을 지낸 법관이란 겁니다. 대법관 A씨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며 역공을 취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죠. 김만배 씨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각별한 사이라며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김만배는 윤석열에게 영장이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두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에게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분이 여러 명일 수 있다며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분은 누구였냐면은 그 천화동인 1호 주인이었거든요. 수익이 700억이죠. 그래서 절반이 그분 것이다 뭐 이런 거였는데 어제 녹취에 나왔던 그분은 천화동인 1호 주인이 아니라 그 법조계 로비 대상 50억 제공의 그분이었거든요. 사실 그분이 복수일 가능성 이미 지난 국감 때 검찰에서 설명을 했었죠.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특정인으로 몰아간 건 국민의힘입니다. 분명히 이 녹취록 전국은 녹취록 꺼내가지고 뭐 속되게 말해서 재미 본 거는 국민의힘일 겁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결국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또다시 터져나온 녹취록, 정치권의 아전 인수식 카더라 공방만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했죠. 제보자 A씨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택으로 날랐다는 초밥 10인분인데요. 이 초밥을 이 후보의 옆집 사람들이 먹었을 거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GH가 직원 숙소용으로 임대했다는 바로 그 집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캠프였을 거다. 사설 경호원들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각종 설들을 제기했는데요. 그 옆집이 직원들 합숙소로 쓰인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다. 이제 선거사무소로 쓰였다. 불법 선거사무소로 쓰였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경기도 공금으로 쓴 거고 또 이재명 후보 본인이 모를 리가 없다. 민주당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죠. GH공사는 그거 아니라고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후보 쪽은 그 옆집 사람 누군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그걸 입증을 할지. 의외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숙소를 사용했던 GH 직원들이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제 2020년 8월에 계약을 했고 그때 한 1년 동안 살았던 사람만 나오면 여기 해소될 텐데 살았던 사람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언론 보도가 있었죠. 민주당은 윤 후보가 신천지와 유착 관계가 아니냐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윤 후보의 손가락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신천지의 상징과도 같은 이만희 교주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와 윤 후보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는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손 모양
손가락 두 짝이 똑같다는 건데요. 글쎄요. 그럼 정의당은요? 민주당의 신천지 닭공 이재명 후보가 광주를 찾아 이런 발언까지 했죠. 광주에 신천지 많다면서요. 신천지에서 윤석열 그분한테 엄청난 신세를 졌으니까.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세 설마 신천지 때문이란 건 아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마지막 슈퍼국회 때 갑자기 10만 명의 성분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때도 셋의 머릿속에는 신천지 이렇게 떠올랐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교 집단이 그러니까. 한 것 같다고.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쏠렸던 표심, 신천지가 아니었냐는 겁니다. 말 그대로 카더라인데요. 설 전엔 이런 음모론도 제기했었죠. 당시에도 타깃은 이 전 대표 지지자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을 모처에서 제작해서 모처에 납품해 곧 배포할 예정이다. 유력한 유포 루트 중에 하나로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죠. 친문재인을 걸고 실제로는 반 이재명 활동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설 전에 나온다던 이 파일 어찌된 일인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또다시 제기된 음모론에 이 전 대표 측은 발끈했는데요. 이 전 대표의 경선을 도왔던 윤영찬 의원은 당원과 주권자 국민을 사이비 종교 세력으로 모독한 것을 사과하라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 일단 선을 그었죠. 그런데 정작 오늘 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걸까요? 다른 선대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개입해서 이낙연 후보한테 했다 뭐 이런 발언한 건 진짜 형세 대변인 그건 좀 알아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할 필요 없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당내 경선은 끝났고 지금 그걸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죠. 지난 주말 TK에 이어 PK를 집중 공략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다지는 건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층 흔들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파는 거 믿지 맙시다, 여러분. 어디다가 그런 분들을 내놓고 선거장사에 이용합니까? 민주당을 비즈니스 카르텔이라고 지칭했는데요. 정작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 분들은 민주당 내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나를 세운 겁니다. 듣는 민주당으로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응수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언급한 건 감사하다면서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몇 차례나 죽음의 고비로 내몰고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방해했던 과거를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집요하게 조롱하고 퇴임 이후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일을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 후보 입장에선 국민의힘의 과오는 본인과 상관이 없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3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으니 말입니다.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그러니 민주당을 향해 전직 대통령파를 난다 목소리를 한껏 높인 뒤에 본인은 YS 생가를 찾아갔겠죠. 불의와 맞설 때는 단호하게 대치하고 그러면서도 정직하고 큰 정치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거제의 아들 김영삼 대통령 기억나시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독인 개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네.
자, 다른 후보들 일정도 좀 짚어볼게요.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얘기를 해봤지만 안철수 후보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비공개로 다녀왔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요즘 행보를 보면 여심들, 그러니까 여심 표심 잡기 한창이죠. 네, 그렇습니다. 심 후보는 어제 서울 강남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는데요. 거대 양당이 고착화시킨 성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성을 공격하는 대선이 되고 있다. 날을 세웠습니다. 여가부 폐지 또 무고죄 강화가 왜 윤석열 후보의 청년 공약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가 하면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안희정 전 지사와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폭행 사건 때 민주당은 어디에 있었느냐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연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도 날을 세우고 있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지난 주말 대구 달성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녀 사냥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적폐의 상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거짓 촛불 마녀 사냥이 4년 9개월 지난 후에 박 전 대통령은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조 후보는 대구 달성의 박 전 대통령 사저가 자유우파 국민 성지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다만 건강 회복이 조금은 더뎌서 대선이 끝나고 사저로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박근혜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통하죠. 김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씨를 만나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마지막 점을 찍는 화려한 점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선 전에 박근혜 씨가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 대해선 아마 그분의 성격상 대선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 김만배, 윤석열 각별, 국힘, 이재명 옆집 캠프 공방 치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어제 오늘 여러 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는데요.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조사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서울 수도권, 광주 전라 표심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사람의 눈은 외부의 요인에 따라 너무나 쉽게 가려지고 좁아지고 왜곡된다는 사실이다. 요새 제가 본방사수하고 있는 최애 드라마입니다. 기상청 사람들인데요. 어제 사회 제목이 가시거리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 가시거리가 안개나 미세먼지 같은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는 주인공의 오프닝 내레이션이었는데요. 대선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네거티브 공방이란 뿌연 안개 때문일까요? 아직 결과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안개 속입니다. 가시거리가 채 10m도 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자, 사고 당시 앞차와의 가시거리가 10m면 바로 저 앞도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잖아. 그래서일까요? 어수선한 대선판만큼이나 여론조사도 혼돈 양상입니다. 조사 방법과 응답률 등에 따라 수치가 다를 수는 있지만요. 조사 기간이 같다면 그래도 대체적인 흐름은 비슷한 편인데요. 오늘 나온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는 완전히 상반됐습니다. 둘 모두 조사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19일로 동일했는데요. 먼저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36.4%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3.3%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관의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 후보의 지지율은 0.6%포인트 내려갔고 윤 후보의 지지율은 1.6%포인트 올랐는데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다소 좀 미흡하더라도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결단을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머뭇거렸던 선택을 이제는 좀 결단하고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반면 KSOI의 조사 결과에서는 이 후보가
43.7%로 윤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대비 이 후보는 3.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윤 후보가 1.3%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어쨌거나 명확한 거는 굉장히 접전인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고 보수적으로 보는 게 여러모로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박빙 열세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젖먹던 힘을 짜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여론조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지역이 두 곳이 있는데요. 먼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줌인해 보겠습니다. 리서치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모두 40%를 넘기며 이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를 2주 전보다 벌렸습니다. 서울에서 3%포인트, 인천, 경기에서 4.5%포인트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이 후보의 서울 지지율은 거의 비슷했지만 인천, 경기 지지율은 5.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KSY 조사에선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서울에서 크게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가 서울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반대로 이 후보는 10%포인트가량 오른 건데요. 인천, 경기에서도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 범위 내인 3.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인 만큼 딱 잘라 누가 우세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만큼 서울 수도권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바람을 안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역풍이죠. 예, 저 오르막을 어필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에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람이 세면은 또 그 바람이 세게 불만한 그런 요인들이 생기면은 오차범위 밖으로 좀 갔다가 또 고개 좀 약해지면 또 좀 붙었다가 특히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홈그라운드이기도 하지요. 경기도를 두고선 두 후보가 공성전을 벌이는 느낌입니다. 윤 후보가 공격, 이 후보가 방어를 맡고 있는데요. 윤 후보가 꺼내든 투석키, 바로 부패 척결이죠. 현장 유세에서 대장동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본진인 성남에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다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재직 중에 네 편 내 편 없이 처리해 온 것이 3억 5천 갖고 1조를 받아가는 이런 부정부패를 묵살하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정당, 이 정당이 또 5년 동안 국정을 끌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후보로선 경기도 표심이 흔들리면 뿌리가 흔들리는 셈이겠죠. 지난 주말 내내 경기도 유세에 집중했는데요.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의 일군 업적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계곡 정비 사업이나 극저 신용대출 등 정책 성공 사례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추진력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있기 전에 성남시와 이재명 이후의 성남시가 달랐습니다. 이재명이 있기 전에 경기도와 이재명이 있은 후에 경기도는 달랐습니다. 이재명이 있기 전에 대한민국과 이재명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줌인할 곳은 광주 전라 지역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죠. 이곳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공성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문을 뚫기 위해 윤 후보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광주 복합 쇼핑몰인데요.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유치 누가 반대합니까? 민주당이 반대해왔죠. 수십 년에 걸친 이 지역의 민주당 독점 정치가 광주와 전남을 발전시켰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정부 여당의 호남 홀대론을 띄우면서 국민의힘은 다를 것이란 대비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가세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광주 시민 다수가 유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면서 복합 쇼핑몰 민주당 반대를 쟁점화했는데요. 이 대표는 쇼핑몰 전략이 먹혔다는 판단인 듯합니다. 지난 18일에는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25%에서 다시 30%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저희가 공약했던 것이 젊은 세대에 대한 공약, 그리고 또 광주에 문제 있어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입장을 저희 국민의힘이 투영시켜서 선거에 임하겠다라는 것. 그러면서 호남 공략을 위한 특수부대까지 거론했습니다. 호남의 정책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우리 특공조 59초 쇼츠 담당 보좌역들을 투입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실제로 광주의 젊은 세대는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호응하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지난 18일 한 20대 대학생이 광주를 찾은 이 후보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주당에서 답변은 소상공인이랑 연대하는 광주 전신을 훼손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없는 게 진짜 광주 정신인지 후보님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쇼핑몰이 없는 게 광주 정신이냐라고 물은 건데요. 이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영업자, 소규모 점포주와 지역 주민 편의가 충돌할 때는 조정을 해서 합리적 타협안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도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줘선 곤란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오히려 윤 후보가 쇼핑몰 문제로 광주 시민들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증오를 이용해서, 갈등을 이용해서, 분열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이런 행위, 이걸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와 망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이런 정치 행태는 완전히 쓸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빗자루로. 물론 윤 후보나 이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윤 후보는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광주 전남 지역 유세를 벌이면서 복합 쇼핑몰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광주에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다루겠다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갈라치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치기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평상을 벗어나가지고 증오나 혐오를 부추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윤 후보의 복합 쇼핑몰 전략은 호남 표심 공략에 주요했을까요? 두 여론조사는 또다시 엇갈린 대답을 내놓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는 NO, KSY는 YES인데요.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지난 2차 조사에 비해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 후보의 광주 전라 지지율이 2차 조사 때보다 7.9%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반대로 KSY 조사에서는 지난주에 비해 이 후보가 광주 전라에서 떨어지고 윤 후보가 12.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략이 들어맞았다고 해야 할지 역효과가 났다고 해야 할지 아리송한 상황입니다. 윤 후보가 내일과 모레 호남 유세를 마친 이후 추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자,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수도권 호남 표심 가시거리 10m 안개 속, 상반된 여론조사의 혼전 계속. 네, 오늘은 대선 토론 관계로 조금 일찍 정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저녁 7시에 뉴스룸이 방송되고요. 8시부터 방송되는 TV토론 저희가 생중계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은 정상적인 시간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토론은 다 봐요.